지난 금요일 밤 뉴욕 증시가 마감된 뒤 수많은 투자자들이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화면을 켤 때마다 빨간 숫자가 쏟아졌고 계좌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존의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단숨에 10%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해 인공지능 관련 설비 투자에만 2천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시장은 환호가 아닌 공포로 반응했습니다. 수익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 앞에 주가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충격은 아마존 한 종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59% 급락했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23% 밀렸으며 다우존스 지수 역시 1.2% 하락하며 3대 지수가 나란히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선을 뚫고 21.77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16.79%가 폭등한 것입니다.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주말 동안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하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정보를 제시하고 대응할 때 좋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에 쏟아지는 굵직한 경제 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이 안개 속 정세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는 변동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핵심은 고용시장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에 앞서 나온 민간 고용 지표들이 하나같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정보업체가 발표한 1월 민간 고용 증가분은 22,000명에 그쳤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46,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직전 달에 37,000명보다도 크게 줄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1,000건을 기록하며 예상치인 21만 2,000건을 웃돌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빈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고용이직 보고서의 12월 구인 건수가 654만 2,000건으로 시장 예상치 720만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사람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악화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고용이 흔들리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이 꺾이고 기업 실적이 꺾이면 주가가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지표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 여파로 미국 노동통계국이 일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원래 2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1월 고용보고서가 2월 11일 수요일로 닷새 미뤄졌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2월 11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2월 11일에 나올 예정이었던 1월 소비자물 가지수도 2월 13일 금요일로 이틀 연기되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2월 13일 금요일 밤 10시 30분입니다. 공식 정보 없이 불확실성만 커지는 상황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방이 보이지 않으니 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일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동시에 나옵니다. 먼저 한국 측에서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정보가 발표됩니다. 반도체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품목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좋으면 국내 증시의 온기가 돌 수 있고 나쁘면 추가 하락의 빌미가 됩니다. 같은 날 밤에는 미국 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시장은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7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4%로 전월과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민간 지표들이 고용 둔화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식 수치마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시장은 감기 침체 공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다면 최근의 공포가 과도했다는 안도감이 커지며 반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은 이번 주 최대 난관입니다. 이날은 한국 증시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란 주가지수와 연동된 파생상품의 계약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들의 포지션에 따라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며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3시 20분 이후 동시호가 시간의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가치가 변해서가 아니라 수급이 꼬여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날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의 분기 리뷰 결과도 나옵니다. 2월 11일 수요일에 발표되는 이 결과에 따라 신규 편입 종목이 생기면 해당 종목에는 외국인의 수동적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편출 종목은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한국 지수에서 편입 종목은 단 하나도 없었고 11개 종목이 무더기로 빠져나간 전례가 있으니 올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2월 13일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1월 소비자물 가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가정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평균 가격을 측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하면서 물가는 잡히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시장은 1월 소비자물 가지수가 전년 대비 2.5%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2.7%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세 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지고 증시는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최근의 기술주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이 외에도 2월 10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대표적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주가 흔들릴 때 이른바 방어주들이 잘 버티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주에 쏠려 있던 자금이 소비재나 에너지 같은 방어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된다면 이는 시장이 본격적인 위험 회피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한 발 뒤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투자 파티에 대한 첫 번째 의심입니다. 지난 2-3년간 시장을 이끌어온 핵심 동력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수백 퍼센트 올랐고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가 언제 수익으로 돌아오느냐고 말입니다. 아마존이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자 주가가 폭락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435조 원 넘게 증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인공지능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고용시장의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월 민간 고용 증가분이 2만 2천 명에 그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깝습니다. 감원 계획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월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계획은 직전 달 대비 205%, 전년 같은 달 대비 118% 급증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의심과 고용시장의 냉각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성급한 매수보다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요일 밤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개가 거치지 않습니다. 안개 속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국내 옵션 만기일의 급락은 기업 가치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수급이 꼬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눈여겨보던 우량주가 이유 없이 급락한다면 그것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당 기업의 기초 체력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세 번째는 금요일 밤 소비자물 가지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이 수치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며 연휴 이후 증시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게 나오면 연휴 기간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입니다. 시장에서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76.8%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7월쯤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추가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가가 순조롭게 잡힌다는 전제 아래의 시나리오입니다. 금요일 소비자물 가지수가 이 시나리오를 확인해 줄 것인지 아니면 뒤집어 놓을 것인지가
이번 주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야를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늘 공포를 먹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팔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했고, 공포 속에서 냉정하게 기회를 찾았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판단력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는 그 심리가 기회로 바뀌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침체로 가는 입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되는 중요한 한 주입니다. 차분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밤 10시 30분 미국 1월 고용보고서 발표. 2월 12일 목요일 한국 옵션 만기 일장 마감 시 변동성 주의. 2월 13일 금요일 밤 10시 30분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 세 가지 일정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경제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이번 주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